찌덕이.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는 보기 싫은 사이코 전남친과 헤어졌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전남친은 엄청 구속이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몇 시에 출발해서 집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 하루 일과를 세세히 다 알려줘야 되는 건 기본이고, 친구를 보면 누굴 보는지,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알려줘야 했죠. 처음엔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 조금 설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야, 이 사람 누구야? 어?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이야. 아, 근데 신입 들어온다는 얘긴 없었잖아. 뭐? 아니, 그런 것까지 너한테 말해야 해? 그리고 너 내가 내 폰 좀 그만 보라고 했지? 아니, 연인끼리 폰도 못 봐? 내가 말했지? 이런 거 신뢰가 하나씩 깨지면 못 사귄다고!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 짓 좀 그만하라고 말했는데, 말도 안 듣고 되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아는 남사친을 만난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니까 남친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눈치 보여. 아니, 연락하면서도 느낀 건데 네 남친 좀 이상한데? 그거 좀 집착증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애는 착한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휴, 또 나 만났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걔랑 만나서 고민 상담 좀 하고 집으로 가는데, 야! 누구세요? 너 오늘 남자 만났지? 남친이 저를 스토킹한 겁니다. 자기야, 나 무서워. 너 내가 누구 만나는지 보고 똑바로 하라고 했지? 결국 전 거기서 걔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죠. 이별까지 생각했는데 스토킹을 하니 덜컥 무서워졌고, 결국 그날 밤 일을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심각하게, 야, 스토킹 그거 데이트 폭력이잖아. 그거 절대 안 고쳐져. 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을걸? 그럼 어떡해. 따라오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진짜 얘 무서워서 더는 못 사귀겠어. 방법이 있어. 너도 걔랑 똑같이 행동해. 똑같이? 더 심하면 좋고. 일단 해봐. 그런 애들은 지랑 똑같이 해줘봐야 깨닫거든. 그날 밤, 너 오늘 또 그 새끼 만났지? 야, 너도 오늘 여자 만났잖아. 난 또 뭐라고. 직장 동료야. 근데 직장 동료는 여자 아니야?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하나하나 보고해야지. 뭐야? 너도 드디어 나한테 신경 쓰는 거야? 알겠어. 이제 말할게. 처음엔 남친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좋아하다가 계속 구속하고 집착하니까 점점 질리는 티를 내더라고요. 너 왜 연락을 안 해? 아니, 씻는다고 했잖아. 씻는데 5분이면 충분하잖아. 뭔 30분이나 씻고 있어? 아니, 머리도 말리고 나도 좀 쉬어야지. 이렇게 신뢰가 깨지는 거 몰라? 아니, 알겠어. 연락 제대로 할게. 제가 거기서 끊느냐고요? 아니요. 더 집착했죠. 야, 너 어디야? 나 회사지. 네 옆에 누군데? 뭐? 너 지금 어디야? 나 보고 있어? 됐고, 누구냐고 옆에? 직장 동료야. 너 이제 나 스토킹까지 하냐? 사실 전 스토킹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찍어 맞춰봤는데 마침 옆에 여자가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그만 좀 하라고. 야, 너도 나한테 똑같이 했잖아.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며. 이제 나 안 사랑하니? 안 사랑하냐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우리 헤어지자. 결국 전 걔한테 차였고,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긴 개뿔. 자기야, 헤어지자니 무슨 소리야. 우리 헤어지
헤어지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데. 아, 사랑하니까 나 돈 좀 빌려주라. 한 1,000만 원 정도? 저는 확인 사살을 위해 더 지독하게 굴었습니다. 그 뒤론 카톡에 일도 안 사라지는 게 완전 차단당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걔가 저한테 저지른 폭력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이렇게 잘 헤어진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론 연애하는 게 무서워서 아직도 솔로네요. 찌덕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저를 죽이려고 한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여자친구 미니랑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미니는 평소에 장난기가 정말 많았죠. 자기야. 자기 왔어? 속았지롱. 아, 뭐야. 당해버렸네. 저는 그 장난이 싫진 않아서 매번 장난을 잘 받아줬고요. 그래선 안 됐는데. 사건이 일어난 건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에게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땅콩이 함유된 걸 조금만 먹어도 심하면 호흡 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야, 당 떨어질 텐데 이거 먹고 힘내. 자기야, 미안. 나 그거 못 먹어. 응? 왜? 양치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사실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큰일 나. 헐, 진짜? 땅콩 알레르기라니 완전 고생이네. 그럼 이건 내가 먹을게. 그 뒤 며칠이 지나고 저희는 피크닉을 갔어요. 여친이 손수 도시락까지 싸와서 너무 감동이었죠. 그런데 와, 대박! 자기야, 도시락 너무 맛있어 보여. 진짜 잘 먹을게. 맛있다. 실컷 도시락을 먹던 중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결국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시간이 좀 흐른 뒤 자기야, 괜찮아? 어떡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혹시 도시락에 땅콩 넣었어? 조금. 뭐? 내가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 진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궁금해서라니.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내가 무슨 실험체야? 아이 참, 장난이잖아. 나도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진짜로 호흡곤란이 오는구나. 우리 애기 많이 아팠지. 너 또라이냐? 뭐? 또라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가 나 죽일 뻔한 거잖아. 지금 웃으면서 그딴 말이 나와? 아니, 죽이긴 뭘 죽어. 여기 안 죽고 잘 있구만. 그냥 장난으로 한 거라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화낼 일이냐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이코랑 사귀었다니. 사이코?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안 했어. 헤어지자, 우리.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이별 통보야, 자기야. 진짜 너 같은 애 소름 끼쳐서 다시는 마주치기도 싫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니, 난 그냥 진짜 장난이었는데. 자기야, 가지마. 자기야. 그 뒤로 계속 카톡이랑 전화가 와서 매달리는데 너무 소름 돋고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이코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만약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전 여기 없었겠죠. 무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또라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찌덕이. 안녕하세요. 전 중1 여학생 이정아입니다.
다들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섭섭한 일 겪어보셨나요? 제가 겪은 너무 서러웠던 일을 제보해봅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평소에 제 동생만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자. 이 할미 보러 오는데 멀미 안 났냐? 응? 하지만 저한테는 야, 너 어디 계집애 가 퍼즐러 앉아 TV나 보고 있어? 하하호호 하지 말고 어디 방에 처박혀 있거나 부엌 가서 너그 엄마 일이나 도와라. 이런 식으로 엄청 차별을 하시곤 했죠. 그러다 이번 추석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끼리 추석 첫날 할머니 집을 가는데 동생이랑 동시에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응, 그래, 준서야, 어서 와. 아이고, 내 새끼,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을꼬. 할머니께서 동생한테만 인사를 받아주시고 저를 그냥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셨나 해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라고 인사를 다시 드렸는데 아휴, 저 싸가지 없는 것이 눈치도 없나? 지 싫어하는 거 알면은 방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아휴, 저런 건 낳은 어미도 알만하다. 전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는 할머니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이 터져서 울었어요. 누나, 괜찮아? 누나 잘못 아니니까 울지 마. 할머니가 너무 나만 좋아하셔서 민망하다. 그렇게 동생의 위로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 가만 듣고 있었는데 전부터 정말 애한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 혜미, 너 어디서 큰 소리냐? 명절날 시어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명절 때마다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그렇죠. 왜 왔냐니요? 다 같은 여잔데 어머니 이렇게 딸 애만 차별해도 돼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키운단 말 몰라? 옛 조상들 말 틀린 것 하나 없다. 허역하서 우리 준서 먹일 밥이나 차려라. 그렇게 아들이 좋으시면 어머님이나 밥 차리세요. 너 이게 정말 못하는 말이 없어? 어머님도 제가 쏘아붙이니까 기분 나쁘죠? 얘는 아직 어린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저 여기 더 이상은 못 있겠네요. 이만 갈게요. 엄마는 원래 할머니 말씀에 거역 못하고 그냥 참아오셨는데 갑자기 쏜살같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찔리셨는지 예, 아가, 미안하다. 그래도 하룻밤 지내고 가야지. 우리 준서 아직 밥도 못 먹었는데 라고 하셨지만 준서야, 정화야, 일어나. 외할머니 집 갈 거야. 엄마는 단단히 화가 나셔서 할머니 말을 아예 무시하셨죠. 그 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구, 우리 애기들, 똥강아지들 왔어? 네. 그래, 너희 온다는 얘기 듣고 할미가 만난 거 많이 준비했다. 둘 다 어여 와서 숟가락 들어. 아싸! 예! 할머니 최고! 외할머니 댁에서 만난 것도 잔뜩 먹고 행복한 연휴를 보냈죠. 그리고 며칠 뒤 정화야,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한 번만 더 그러시면 명절이어도 할머니 댁 다신 안 갈 거야. 그런 눈치 이제 보지 마, 우리 딸. 알겠지? 그 후 다행히 할머니께 아무 연락 없이 일이 지나갔답니다. 엄마 덕분에 할머니께 더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도 돼서 너무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